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정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어제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대한원 원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정화일간,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 정화가 되겠고요.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음양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음과 양의 어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합법도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볼 수가 있고, 병화는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양화가 되겠죠. 양화. 그래서 음양이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질 자체도 많이 달라지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은 강하고 좀 굳세고 좀 이렇게 강렬하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정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뜨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달빛이라든가 별빛보다 더 강렬하고 맹렬하죠.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그죠?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 되겠고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촛불이라든가 또 어떤 불이 있죠? 모닥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 같은 것이 있어서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고,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경우는 파라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을 계속 탈 수 있도록,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가 특히나 좋아하는 것은 정인인 간목을 좋아하고요. 지지로는 인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편인이라고 하는 을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화 입장에서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경우는 잘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 입장에서 편인의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기가 머금고 있는 습목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금방 뜯어낸 뭐 쑥 같은 개념 있죠. 아직 마르지 않은 건초가 아닌 물기를 가지고 있는 갈대 같은 것,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타지 않고 오히려 연기만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라든가 묘목, 특히 이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목이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일간은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일간을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경우는 좀 목이 크죠. 큰 장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목, 인목을 그냥 써서는 안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가지고 벽값 인정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 즉 뭐냐면, 작은 불씨를 갖다가 크게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씩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도 강렬하게 연료를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리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220V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1000V, 1만 볼트의 전기가 가정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 모두 고장이 나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기를 쓰기 위해선 전기불을 켜든 냉장고를 돌리든 TV를 켜든 모든 것들이 전격 전압인 220V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1만 볼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볼트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왕
모왕자쇠라 그래요. 모왕자쇠 해가지고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목이 너무 많아서 목타화식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견금으로써 인성을 갖다가 쪼개 주어야지, 나눠 주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1000볼트를 갖다가 220볼트로 낮춰 주는 것이 뭐예요? 트랜스라는 게 있죠. 트랜스. 그래서 전압을 낮춰주는 그런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변압기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 10,000볼트, 20,000볼트, 뭐 10,000볼트 초고압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변압기를 거쳐서, 이 변압기가 바로 견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변압기가 10,000볼트 그 이상의 높은 전압을 갖다가 220볼트로 낮춰 주어야지만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일관이 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반드시 견금이 있어서 이 많은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줘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 즉 벽값 인정되어야지만 정화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관이 태어난 원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 되겠죠. 중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춘. 그리고 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광절입니다. 목이 묘월에 가장 왕하죠. 그래서 목이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 되면 가장 왕한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든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인월과 묘월의 차이는, 자, 인월 같은 경우는 그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본기 자체가 정화가 좋아라 하는 이 간목을 그 본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그 지장간이 간목도 있고 을목이 이렇게 있죠. 근데 묘 중에 있는 간목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묘의 본기인 을목만을 취용하기 때문에 인월의 목은 이 간목이라고 하지만 묘월의 목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을목은 을목이나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바로 승목이 되기 때문에, 승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화를 갖다 정화가 질식해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이렇게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일간 자체가 이 승목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묘월이 물론 승목이긴 하지만 병화는 양화가 되기 때문에 뭐 승목이든 뭐 일단 사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승목이든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정화는 인의적인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어떤 인성이냐에 따라서, 즉 간목이냐 을목이냐 지지로 인목이냐 묘목이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묘목 자체는 을목인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가 이 묘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견금이 있어서 이 묘목의 승목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정인인 뭐가 필요하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 물론 똑같이 병화와 같이 화이기 때문에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일간의 특수성, 즉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 즉 하나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묘월의 화라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승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견금으로서 승목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또 간목이 다시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견금이 있으면 승목은 제거하는 거고, 또 견금은 간목은 벽값 인정한다.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견금과 간목을 쓰는데, 예를 들면 간목이 없는 경우는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지지로 인목이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쓴목을 베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대, 물에 젖은 갈대를 경금으로 베어서 말려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간목은 있는데 경금이 없다든가 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목다화식이 될 수, 십중팔구는 목다화식이 돼서 정화가 너무 많은 인성으로 인해서 정화가 질식돼서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경금은 꼭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생님, 그러면 금은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도 있긴 한데 신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물론 신금도 쓸 수는 있는데 간목을 쪼개고 간목을 벽갑 인정하는 경우에 큰 도끼라든가 아니면 전기톱 같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주는 것이 필요하지, 신금 같은 경우는 면도칼 같은 거죠. 면도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 과도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간목을 벽갑하기에는 신금이 오히려 좀 약합니다. 간목을 큰 나무를 신금으로 벽갑한다는 것은 그냥 뭐 조금씩 뭐 나무 조각을 낸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만 이왕이면 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경금으로서 벽갑하는 것이 용도에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나무를 쪼갤 때는 큰 도끼가 필요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음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 월지는 묘목이죠. 이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죠. 생화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묘목은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인데 정화가 음이고요. 묘목도 음이기 때문에 음대 음은 뭐다? 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사주의 격은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묘월 뭐 신유술 해자축은 아니기 때문에 묘월의 정화가 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과는 다르게 묘목은 승목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승목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벽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과 간목을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 신축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금이 아닌 신금이 있기 때문에 목이 다시 있다 하더라도 신금으로서 뭐 왕목을 제거하는 데는 신금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고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열간에도 이렇게 다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편제니까 이런 어떤 묘월의 정화가 어떻게 배합이 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생극제와의 이치를 모르면 그냥 정화일간이 묘월이 태어나서 일간도 왕하고 편제 재성도 있으니까 신왕 재왕이 돼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왕하니까 이거는 돈을 많이 벌 북격 사주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볼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것보다는 이 정화일간이 용도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재성에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살펴봐야지 무조건 일간왕하고 재성이 있으니까 신앙재용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저께가 병자년이었고 올해가 병자일이었고 오늘이 정축일이 되죠. 자, 축토 두 개가 있어서 신금이 이쪽 축토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묘월이라더라도 뭐 신금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 그리고 뭐 묘목을 제하는 데는 경금 아니더라도 뭐 신금으로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묘목의 입장, 즉 을목의 입장에서 신금은 7살이기 때문에 능히 이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저 묘목이 승목이기 때문에 크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다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신금 가지고 간목을 제하기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승목이 있고, 그죠? 또 축토 좀 습하죠? 거기다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 다 약간 습한 사주가 되죠. 요거 한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생시가 정임한목, 경자,
신축시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신축시.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음으로 이루어지겠죠? 신축시가 맞죠? 이렇게 되면은 다 신축음, 신묘음, 정축음, 그다음에 신축도 음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음팔통이라고 해요. 음팔통. 그래서 이건 이제 큰 틀에서 음팔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양팔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팔통사주, 양팔통사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서 음팔통은 남자 음팔통 나쁘고 여자 양팔통 나쁘고 이렇게 또 음팔통 사주는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수도 적고 뭐 이렇게 평가도 하고 양팔통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격도 강하고 뭐 좀 드세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팔통이라고 해서 나쁘고 양팔통이라고 해서 좋고 나쁘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는 판단하기는 조금 안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음팔통이냐 양팔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너무도 단순하게 음팔통이다 양팔통이다 이걸만 가지고 기륭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생시를 보면서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경금이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주라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묘목에만 없다라고 하면 이 정화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물론 이 묘목의 정화가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묘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주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묘목 자체가 승목에다가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습기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좀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경자시가 됐을 때 무조건 어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주가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도 마찬가지죠. 의지할 때라고는 묘목 하나밖에 없죠. 뭐 신금 3개 있고 뭐 신축, 뭐 축토 3개, 신금 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묘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약한 일간이고요. 이 또한 목화운을 만나야지만 좋은 그래도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임수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만약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정화일간이 임수에 정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정임을 주기 때문에 탐합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 이런 국사를 갖다가 정임 화해서 목으로 화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목으로 화하지 않고요. 천간에 이렇게 신금 2개 있으면 목으로 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탐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목 있다 하더라도 뭐 역시나 묘월의 임목, 목이 좀 왕하죠. 신금 2개 가지고 임목을 제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금이 다시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크게 중화를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계묘시가 되겠죠. 계묘시. 이 사주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칠살 개수가 투출한 겁니다. 이 신금 2개가 개수를 생하고 이 개수가 다시 정화를 극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이 사주 조금 시간이 있는 개수로 인해서 정화가 자칫하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갑신시가 되면 묘월의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벽값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 사주가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점이 신금 2개 가지고 간목을 벽값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뭐 전혀 용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큰 나무를 신금 가지고 쪼갤 때는 큰 나무를 통째로 작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금으로서 벨 수 있는 장가지만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장가지를 따라서 정화의 불꽃을 살려봤자 큰 불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금이 전혀 용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뭐 천간으로 경금운을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운세 자체에서 화운을 보는 것이 화운을 보게 되면 그냥 일간 자체가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한적으로는 경금을 만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사화에 통근할 수 있죠. 이건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불꽃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은 승목이죠. 그러면 이거는 신금으로서 얘를 제거하는 용도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병호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묘월의 습목이기 때문에 이 습목은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힘이 제가 부족하다라고 했죠. 차라리 이런 건 신금으로서 그냥 통제를 시켜버리고요. 차라리 비견겁재, 정화가 오의 뿌리를 두고 겁재인 병화를 봐서 그냥 일간이 좀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중화를 이루기가 좀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그냥 병호시 정도로 보는 것이 좀 가장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